자,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성과 가치관, 사람 됨됨이를 보겠다는 게 면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최종 목적은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최종 합격하는 거고 저는 최종 이제 합격을 시키는 거고요. 면접은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면접장 들어가는 사람은 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자, 전문 지식은 이미 필기 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갖춰야 될 게 뭘까요? 소방 조직에 대한 애정이 필요하다니까. 소방 조직에 대한 애정. 소방 공무원 면접시험 실시 기준 한번 봅시다. 평가 요소 등. 자, 면접시험의 평가 요소 및 각 요소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자, 1단계 집단 면접.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전문 지식 기술과 그 응용 능력. 여기에 10점을 배점하고요. 창의력, 의지력, 그 밖에 발전 가능성. 앞에서 오후에 나와 있던 거. 그것도 10점을 배점하고요.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이거 10점 배점해서 요거를 집단 면접으로 평가하겠다는 거고요. 자, 2단계 개별 면접 보면, 자,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적성이죠. 여기 20점 배점 되어 있죠. 자, 개별 면접관이면요, 집단 면접관님에 비해서요, 계급도 높아요. 자, 예의, 품행, 성실성 및 봉사정신 되어 있죠. 자, 예의, 품행, 성실성, 요거는요, 저는 모든 면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형식적인 기본적인 요건. 자, 집단 면접에서는 여기 본다는 얘기 없죠. 그럼 안 볼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집단 면접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토론을 하거나 일자로 앉아가지고 면접관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건데, 품행 엉망진창. 세상 싸가지 없어. 딱 봤을 때 막 양아티가 질질 나. 딱 봤을 때 이건 누가 뽑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오후는 품행, 예의 이거는 갖춰진 상태에서 나머지 말을 잘할 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결여되어 있으면 집단도 나가리고요. 개별도 나가리. 아무것도 평가받을 수 없어. 자, 면접시험 위원회 구성. 자, 1단계 집단 면접. 면접시험 위원은 3에서 5명으로 구성하되 전부 다 3명 들어갑니다. 자, 각 조별 순차적으로 면접 대기실, 면접 번호 부여실에 입실을 한다. 자, 면접 당일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기실에 모일 겁니다. 여기 모여가지고요. 여러분들 집단 면접 들어가는 순서, 개별 면접 들어가는 순서 다 정할 거고요. 명찰도 이때 여기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면접관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혹은 뭐 전달할 사항들이 있으면 이렇게 대기실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온 인원에 맞춰가지고 다시 조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1조, 2조, 3조, 뭐 A, B, C 이런 식으로 조를 나눌 거고요.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면접 조 편성. 10명 내외의 적정 인원을 한 개 조로 편성한다. A조, B조, C조. 자,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실제로는 지역마다 다 달라요. 자, 수험생은 본인의 면접 번호를 가슴에 표용하고 면접 시험장에 입실. 이 명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명찰이에요. 그리고 명찰도 지역마다 다 다르다. 어떤 데는 뭐 수험 번호랑 뭐 이름이 나와 있는 데 있고요. 어떤 데는 이름만 나와 있는 데도 있고요. 블라인드 면접해야 된다고 이름도 필요 없다. 수험 번호만 거기에 나와 있는 케이스도 있다. 면접위원은 수험생에게 평가를 위한 질문 등을 실시한다. 당연히 질문하겠죠. 자, 단 면접위원은 수험생의 성명, 나이, 학력 등 인적사항과 관련한 일체 자료 없이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한다. 집단 면접은 대놓고 그냥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그리고 질문도 그런 게 가지 않아. 집단 면접에서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뭐 자기소개해보세요, 뭐 지원동 얘기해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드물게 뭐 한두 지역에서 갑자기 집단 면접에서 자기소개를 시키거나.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보통은 좀 아이스 브레이크의 의미인 거지 뭔가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집단 면접에서 보는 건 의사발표의 정확성, 그 다음에 논리성, 전문지식 요걸 중점으로 볼 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토의를 할 때 다른 사람들 말 경청하느냐, 이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본인의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런 의사발표의 정확성,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에 자세 뭐 이런 거 보겠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집단 토론에는 물론 이제 토론도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다 그것도 연습할 겁니다. 토론을 할 때 얘가 이 분야와 관련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느냐, 그 정도 볼 겁니다. 자, 수험생의 소방 관련 전문 지식, 상황 판단 능력, 응용 능력, 발표력 등을 평가한다. 다음에 평가 지표에 의하여 각 요소별 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2단계 개별 면접. 면접위원에게 배부해야 할 자료는 적성검사 결과, 신원조회 결과 등. 자, 적성검사 결과는 여러분들이 보죠. 적성검사 뭔지 알죠? 그런 적성검사 보면, 자, 여러분들의 성향이 나올 겁니다. 뭐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 그 다음에 뭐 계획적, 규칙적인지, 뭐 조직력이 있는지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그 결과는 차트화돼서 개별 면접관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럼 그걸 참고해서 질문을 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적성검사는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적성검사를 볼 때는 컴퓨터에다 본인의 이제 성향을 막 입력하잖아요. 그때는 다소 이제 내성적이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를 시켰더니, 예, 저는요, 학창시절부터 뭐 학생회장, 뭐 과대표 등을 역임하며 되게 리더십 있고 외향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 그래? 너 내성이 뭐냐 이거? 그래, 리더십 발휘했던 사례 한번 얘기해봐. 본인이 뭐 외향성을 발휘해가지고 모든 일을 잘 해결했던 사례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일단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자, 5개의 평가 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 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회 가번수가 40% 미만의 점수. 자, C0, D.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시킨다. 이게 면접 과락입니다. 자, 1단계 집단 면접과 2단계 개별 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회 평균 점수가 30% 미만, 30점 미만, 총점의 50% 미만인 경우에도 이제 과락을 주겠다. 전체 60점 배점인 거죠. 체랑 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1단계 집단 면접과 2단계 개별 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회 평균 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한다. 똑같은 얘기죠. 자, 과락이 있는데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불안해 하시면 안 됩니다. 캐릭터 칙칙하게 잡지 마세요. 자, 이거는 이제 면접관님들 보는 면접시험 평가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거 1단계 집단 면접 평가표이고요. 여기에다가는 그 들어갔던 사람들 해서 여러분들 번호를 부여하고요. 요거에 대해서 아까 10점씩 돼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 A 플러스 A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배점할 거고요. 평정 점수 합계를 낼 거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면접관이 뭐 누구다 하고 서명해가지고 제출하면 이제 그걸 다 취합해가지고 고득점 순으로 환산해가지고 최종 발표를 할 거고요. 이건 2단계 개별 면접. 그래서 자,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예의 품행 성실 10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느낌이야. 대놓고 얘가 얼마나 잘 됐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진짜 소방관 되고 싶은 사람이 맞는지 면접관이 봤을 때 너 그냥 공무원 되고 싶은 거구나. 자, 특정직 공무원도 있죠. 소방, 경찰. 특히나 그 면접관님들은요. 가려내고 싶어 해요. 이것저것 뭐 과목 겹치는 거에 뭐 한두 개 더 하면 되겠지 해갖고 오신 분들이 있죠. 뭐 소방 낮으니까, 경찰 낮으니까, 뭐 교정직 낮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죠. 나는 그냥 공무원이면 돼 라는 마인드. 못 버팁니다. 특히나 특정직 공무원 못 버텨요. 일단 면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A와 B가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붙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첫인상, 그 다음에 의사발표의 정확성, 그 다음에 품행, 예의, 언행, 목소리 크기, 종합적인 게 다 영향이 가겠죠.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런 부분까지 똑같았다고 가정했을 때는 결론보다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유가 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 똑같이 A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그런 걸 갈라버리는 건 그 이유를 들었을 때 면접관이 A의 이유를 들었는데, 오, 그래, 그럴 수 있어. 오, 맞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공감해 주시면 그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결론은 똑같은데 그 안에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해. 내가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생지면 나가는 거지. 그래? 그만 이렇다면 똑같은 답변해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답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대신 그 이유, 어떤 상황을 주고 나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런 거죠. 제가 그 설명회 때 잠깐 말씀드렸던, 처음이니까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본인이 이제 모르는 지역에 갔는데 앞을 딱 봤어요. 어딘가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겠어. 근데 왼쪽에는 백인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흑인이 있어요. 누구한테 길을 묻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저는 복장이 좀 간편한 사람, 뭐 예를 들어 슬리퍼를 신거나 반바지 반팔티를 입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겠습니다. 이유는 복장이 간편하다는 건 아마 현지인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뭐 지역 주민일 뭐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장이 간소한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면 좀 더 잘 알려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저는 뭐 외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실례합니다, 길 좀 여쭙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돌아본다는 건 뭔가 저에게 좀 호의적으로
길을 알려주겠다는 의지 혹은 한국말을 이해하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사소통 면에서는 좀 한국말을 할 줄 아시는 분에게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지금처럼 고개를 조금 끄덕거리고 그래 맞네 이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그냥 좋은 답변인 거예요. 답변에 정답은 없어. 대놓고 막 좀 피해야 될 답변이 이런 거죠. 막 저는 백인에게 묻겠습니다. 흑형은 발음이 좀 레게하고 뭐 힙합을 저랑 안 맞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흑형이랑 얘기해봤는데 자칫 잘못하면 죽탱이나 날릴 것 같고요. 좀 그래요. 무섭습니다. 혹은 또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물을래? 예, 저는 백인에게 묻겠습니다. 왠지 좀 깔끔하고요. 백인이 좀 우월하잖아요. 뭐 이런 것도 안 되겠지. 사람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뭐 인종차별, 그 다음에 뭐 지역차별 이런 거였으면 이제 다 버리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면접관님이 상황을 주면요. 극악의 상황으로 몰아치켜 세우고요. 실제 상황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을 법한 상황. 예를 들어 소방서에 너 혼자 근무한다. 민원인 또라이가 갖고 불을 질렀다. 어떻게 할래? 이런 거. 말도 안 되지. 누가 소방서에 불 지르겠어. 그리고 소방서에 왜 나 혼자 있겠어. 근데 면접관님 그런 상황을 줘요. 이제 실제 뭐 기출문제나 그런 걸 해보면 자, 첫 번째 이렇게 상황을 주면 이 상황 이쪽 면도 보고요. 이쪽 면도 보고 이쪽 면도 밑에도 위도 종합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님께 말씀을 드리되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답변이면 돼요. 그런 걸 앞으로 이제 쭉쭉 해보고요. 자, 면접엔 정답이 없어요. 같은 답변 하더라도 누군가 합격하고 누군가 떨어진다. 어떤 결론 내리는 것보다 결론 도출할 때까지의 합리적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등등 그 이유가 합리적이어야 돼요. 자, 결론은 좋으나 내용이 공감되지 않으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2번. 실무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무 해본 적 없죠? 불 꺼본 적 없어. 소방차 타본 적도 없고 옷 입어본 적 없잖아. 자, 그와 관련해서 자, 아까 봤듯이 집단 면접 평정 요소에 전문 지식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LNG와 LPG 차이가 뭐냐, 뭐 연소의 3요소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지. 필기시험에 공부했죠. 한 내용의 기초에서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시면 돼. 팩트레프트 설명 한번 해볼까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하시면 돼요. 그 외적인 거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요. 자, 공부를 안 해서 모를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소방학교를 안 했다. 그래서 몰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공부를 하긴 했는데 몇 가지 연소의 3요소 물어봤는데 두 가지는 기억이 나. 근데 한 가지는 모르겠어. 그럼 두 가지라도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자,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어려운 질문을 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면접관의 입장에서 첫 번째, 말 그대로 전문 지식을 물어보기 위한 이유도 있어요. 너 실제로 연소의 3요소가 뭐니? 전문 지식을 물어볼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이슈와 관련된 거 막 질문하면서 여러분들 좀 당황시키기 위한 이유도 있거든. 자, 여러분들이 당황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이제 마이크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시선 회피하지. 그리고 괜히 앞에 왔네. 뒤에 갈 걸. 제 옆으로 갈 걸. 이런 생각 하잖아. 실제 면접장에서도 모르는 질문을 하면요. 막 눈 바닥으로 깔고요. 막 눈 막 돌아가. 그러면서 막 위로 올리고 본인만의 막 생각을 하는 사람. 그리고 모르는 걸 물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 이게 뭐예요? 의사발표의 정확성 떨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른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긴장해서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꼬리 흐리는 사람도 있다고. 똑같은 질문인데 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본인의 의사발표의 정확성으로도 평가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평가하시고요. 모르는 거 있을 수 있다. 실무 전문가 뽑는 거 아니에요. 면접관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우리는 아나운서를 뽑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연예인을 뽑는 것도 아니다. 함께 일할 동료를 뽑는 것이다. 소방관 뽑는데요. 아나운서처럼 대단히 말 잘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이제 동료를 뽑는 거니까요. 항상 그 마음을 갖고 계시고요. 자신 있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쭉 연습할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들어오면 소방사로 들어갔잖아요. 조직의 막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태권도를 얼마나 잘하고 축구를 얼마나 잘하고 정교 회장을 했는지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건 조직의 막내로서 어떠한 마음과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네가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 소방관이 되고자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어떠한 가치관 인성을 갖고 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조직의 막내로서 들어왔을 때 기존 조직원들과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이니
너 너무 잘난 체 해가지고 재수없는 스타일 아니니? 너 너무 네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뭔가 네가 맞다고 생각되면 네 의지를 꺾지 않을 것 같아. 그런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니? 이런 거 보겠다는 거잖아요. 잘 지내기 어려운 사람은 아닌지 등을 평가하면서 함께 일할 동료를 뽑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올바른 품행과 언행은 모든 면접의 시작이자 기본입니다. 아무리 답변 잘해도 품행이 좋지 않으면 혹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언행이 좋지 못하면요, 좋은 면접 점수 받을 수 없어요. 자, 당당한 모습, 밝은 미소, 씩씩한 목소리. 미러링 이펙트라는 게 있죠. 여러분이 면접장에서 답변을 할 때요, 웃으면서 답변하잖아요. 아, 예,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답변하면 면접관님이 웃으면서 질문할 겁니다.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뭐 이런 거지. 제가 뭐 이분 처음 만나고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이분도 아, 예, 안녕하세요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탐내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분 처음 봤는데 막 경계하고 안녕하세요 이분도 같이 안녕하세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내외근 순환 보직에 대한 찬반 토론. 이게 빈출 질문이니까요. 자, 내근직, 외근직 알고 있죠? 그거 순환 보직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자, 첫 번째 내근직 뭐가 있는지, 그다음 외근직 뭐가 있는지, 그다음 여러분들이 각 지원한 지역에 각자 소방서들 있죠. 소방서 들어가면 각 부서가 있거든요. 소방본부에도 부서가 있고 소방서에도 부서가 있어요. 만약에 내근직으로 가게 되면 나는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은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순환보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 지금 어떻게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그리고 자, 해외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순환보직에 대해서 로테이션, 어떤 근무 체제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민식이법 알고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로 서행해야 되는 거요. 거기에 대한 처벌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긴급자동차 알고 있죠? 도로교통법에 보면 뭐 소방차, 경찰차, 뭐 혈액 운송 차량 등 긴급자동차가 있거든. 법정 긴급자동차가 있어요. 그럼 그 긴급자동차에다 이 민식이법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찬반 토론, 이것도 작년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묻는 질문이 일단 골든타임 확보, 여러분들이 4분, 5분 이내에 골든타임 확보하는 거, 그거랑 교통법규 준수, 그게 뭐가 더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이 긴급 출동 중에 뭐 구급차든 소방차든 뭐 물차든 간에 긴급 출동 중에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느냐, 긴급자동차. 공무수행 및 긴급출동 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면책, 요 주제가 이제 포괄해서 비슷한 주제니까 관련해서 토론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면접 한번 봅시다. 그리고 보통 그냥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한 3, 40초 정도 분량. 근데 시간이 좀 늦었다, 뭐 예를 들어 오후 끝타임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적 단서가 붙죠. 자기소개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5초 이내로만 자기소개 하세요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준비할 때 포맷을 만들었고 딸딸딸 외우지 말라는 의미인 겁니다. 키워드 한 2개 정도 넣고 3, 40초 정도 분량으로 준비한 다음에 갑자기 시간이 없으니까 15초 해라 그러면 한 개만 말씀하고 나오세요. 씩씩하게 한 가지만 말씀하시고 이상입니다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단서예요. 단서. 면접관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라, 짧게 해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면접관이 자기소개를 시켰습니다. 단 15초 이내로 해라. 15초 이내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그냥 짧게 하라고. 저는 소방관이 되기 위해 이런 부분 노력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끝내버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거기서 할 얘기 있다고 주저주저 늘어놓으면 듣지도 않고요, 눈치 없는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이가 어리다, 뭐 물어보겠습니까? 면접관님들이 여러분들 궁금한 게 뭘까? 나이 어리네, 왜 이렇게 일찍 하려고? 대학교는 갔다 왔어? 뭐 군대는 갔다 왔니? 조직생활 해본 적 있니? 너 조직생활 해본 적 없지? 소방조직에 들어와서 잘 적응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자, 정반대로 여러분들 중에 30세 중반이 넘어갔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일 궁금한 거 뭘까요? 소방관에 지원한 이유가 뭐야? 지원 동기 중점적으로 물어볼 거고, 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거 뭐야? 퇴사한 이유는 뭐니? 너 뭐 잘할 수 있니? 이런 거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거, 전공 살리지 않고 소방에 지원한 이유 뭐니? 태반은 소방 관련 학과가 아닐 겁니다.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거 죄되는 거 아닙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과거에 열심히 살았거든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게요. 이런 패턴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소방 조직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의 그렇게 마음을 뛰게 했는지 그런 부분 말씀하시면 그게 지원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경험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누군가를 감동시켰던 경험,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 남을 도왔던 경험, 뭐 타인에게 희생했던 경험,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적성검사 때문에 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 성향, 뭐 상충되는 경우 때문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자신 없어 보인다 그랬을 때, 자신 없어 보이는데 리더십 발휘해본 경험 있어요? 외향적인 성격인가요? 등등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질문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답변을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질문을 면접장에서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때에 따라서는 진실 게임이 될 때도 있고요. 배에서 말이 나와가지고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입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개별 면접이든 집단 면접이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어요.